굉장한 낚시 실력으로 매주 낚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낚시관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덕화인데요. 이제는 낚시하는 그의 모습이 더 익숙하지만 그 또한 젊은 시절 굉장히 잘 나가던 인기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죠. 이덕화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덕화는 영화배우 이예춘의 아들입니다. 자녀로 일남일녀를 뒀으며 배우 이지연이 딸입니다. 당대 터프가이의 대명사인 이덕화의 전성기는 반항적이고 거칠지만 여성에겐 목숨 걸고 사랑할 줄 아는 남성이었습니다. 청춘 스타로서 혹은 주연급 남자 배우로서 주로 활약했습니다. 진짜 잊지 마등 진짜 시리즈에서 임예진과 콤비로 찍은 작품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준수한 외모로 패션 모델, 광고 모델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MC계에서도 대활약했으며 MBC의 쇼 토요일은 795에서 거의 10년 동안 MC를 본 경력이 있습니다. 연기에 집중하느라 예능계에선 한동안 볼 기회가 없었지만 2008년부터 다시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녹슬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때 정말 크게 다쳐서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각 일간지, 사회면에 기사가 실릴 정도였으며 당대에도 재기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습니다. 3년 넘게 투병해야 했는데 이덕화 본인 말로는 처음 10달 정도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아침에 비명으로 깨서 저녁에 비명에 잠든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10개월 동안 이덕화는 툭하면 생명이 위독해져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덕화 때문에 긴급 호출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위독할 때마다 이덕화는 이제 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버텨냈고 살아남아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2년 정도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영화 상대역으로 자주 호흡을 맞췄던 임예진이 문병을 갔는데 사고를 당한 몰골이 너무 처참하여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고 몸발치에서 바라만 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덕화는 엉덩이 살이 아예 없어져서 다른 부위의 살을 이어붙여 엉덩이를 새로 만들어야 했으며 1,500바늘이나 꿰매는 초대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이덕화의 아버지인 원로배우 이예춘은 투병 중이었는데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그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최불암 등 MBC 소속 탤런트들이 이덕화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이덕화에게 성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덕화 본인은 훗날 방송에서 여러 번 아버지를 언급하였는데 위독해진 아버지를 자신과 어머니 등 주변 사람들이 병원의 다른 층으로 침대를 밀며 이동시키는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덕화 본인의 손을 잡고 운명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고를 당한 충격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에 부채감을 느낀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후에 이덕화는 방송에서 이 당시의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 김보욱이 3년간 힘들게 자신을 돌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기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는 그를 정말 헌신적으로 돌본 모습에 감동받아 결혼했으며 자기 재산 전부를 부인 명의로 해놨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는 자신도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몸이 욱신거린다는 느낌은 들었었지만 아내가 자신이 입원했을 때 3년을 이러고 살았었다는 걸 회고하면서 참아냈었다고 합니다. 탈모 때문에 현재 그의 머리는 가발입니다. 사고 후유증 때문에 머리가 타버려서 그랬다는 루머도 있으나 그의 탈모는 사고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탈모가 시작되고도 한참을 가발을 쓰지 않아서 다들 민머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쉬쉬하지만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발회사 모델이 되어 크게 기사회생에 성공한 이후로는 대놓고 민머리와 가발을 개그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탈모가 와도 가발을 쓰지 않았기에 고뇌하는 장면에서 남들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데
이덕화만 하늘을 쳐다보는 등 탈모를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가발을 처음 착용한 때가 1987년 드라마 사랑과 야망인데 방송에서 본인이 증언하길 김수현 작가가 그 머리로 어떻게 주인공을 하느냐며 가발을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촬영 중에 땅바닥에서 구르는 장면에서 가발이 180도로 돌아가서 다시 같은 장면을 서너 번 찍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05년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주인공 역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이덕화가 가발을 벗고 TV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품은 가발을 썼습니다. 연기는 대단했는데다 이땐 오히려 대물이라는 점이 장점이 되어 악역으로서의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덕화의 전두환 연기는 그야말로 전설로 남았습니다. 또한 이덕화에게는 가발에 대한 슬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주일과는 살아생전에 나이를 초월해서 거의 절친에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말년에 그만 이주일이 폐암 진단을 받고 병세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서 그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라는 통보를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주일 본인에게는 알릴 수 없었으나 가까운 주변인인 이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주일은 가발 모델로 활동하던 이덕화에게 맞춤 가발을 부탁했고 이덕화는 이주일이 원하는 대로 가발을 맞춰줬습니다. 이주일은 이덕화가 맞춰온 가발을 써보더니 매우 흐뭇해하면서 내가 완치되면 이 가발을 쓰고 미국을 다녀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덕화는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주일이 2002 월드컵을 산소 튜브 끼고 관람했던 게 바로 이 시기이며 그로부터 2주일 뒤 이주일은 별세했습니다. 또 한 일화로 최진실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덕화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단막극 베스트셀러 시진읍이라는 작품에 출연할 때 자신이 불에 타서 목숨을 잃는 장면을 찍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 속에 있는 씬을 찍은 후 적당한 신호와 함께 밖으로 탈출했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조명이 터져서 탈출을 못하고 숨질 뻔했을 때 그녀를 구해준 것이 상대역이었던 이덕화였다고 합니다. 소화기를 뿌려대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와 최진실을 업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덕화가 입고 있던 고급 점퍼와 비싼 가발이 타버렸는데 이덕화는 그 이후로도 최진실을 만나기만 하면 농담 삼아 가발값, 점포값 물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최진실 입장에선 그 은혜를 어찌 점포값으로 갚을 수 있겠냐고 자서전에서 회고하였습니다. 이덕화는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밝혀진 것이 그 특유의 묵직한 보이스는 다름 아닌 이순재의 보이스 톤을 따라하다가 생긴 거라고 합니다. 이순재가 키는 작지만 웅장해 보이는 이미지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보다가 답이 나온 것이 그 특유의 보이스 때문이라는 결론 끝에 그 보이스 톤을 따라하다 보니 자신의 보이스로 자리 잡혀 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이순재의 보이스 톤을 따라한다고 해서 이순재에게 혼도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이순재가 제일 많이 찾고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는 후배가 이덕화가 되었다고 하죠. 예능이나 토크쇼 등의 방송을 보면 나이나 선후배 문화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띠동갑을 넘어 아들, 딸이나 손잡볼 연예인들한테도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라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연예인에게 말을 놓게 유도하는데요. 자신보다 10년 이상의 나이차가 나는 연예인들에게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라면서 격식 없이 토크를 펼치는 것을 보면 나이차가 아무리 나도 기본적 예의만 지키면 격식 같은 것을 안 챙기는 편인 듯합니다. 드라마 촬영 시 같이 찍었던 배우 중에 군 입대를 하는 남자 배우가 있으면 직접 면회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중간에 역경도 있었지만 여전히 활발한 활동과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여주는 이덕화인데요. 앞으로도 영원한 덕화 형님, 덕화 오빠라 불리며 꾸준한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